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홍민성이라는 젊은 기자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에 부역을 하고 김건희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저열하고 나쁘끄러운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의 패션 리더 김건희라는 제목으로 일본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이 일본 언론들이 자국을 찾은 김건희 여사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김건희의 패션과 팬클럽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윤석열의 일본 방문보다 김건희가 더 주목받고 있다면서 김건희의 패션이 한국에서 매일 뉴스가 되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홍 기자가 현지 언론으로 인용된 매체가 프라이데이라는 다소 생소한 매체여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민성 기자가 김건희를 대놓고 매기는 게 아니라면 이 기자의 정신 상태나 직업 윤리가 기사 작성에 적합치 않은 놈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전에 8, 90년대 한국에서 발간되었던 썬데이 서울이란 잡지가 있었는데요. 표지를 봐서는 거의 비슷한 컨셉의 잡지로 보입니다. 자극적이고 야한 사진과 야담 등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삼류 타블로이드 잡지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는 그 파파라치 전문 매체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기사 작성에 인용한 일본 언론이 고작 이런 거라는 게 이게 홍 기자의 과잉 충성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잘 고른 것 같기도 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한 마리의 기레기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현지의 김건희에 대한 반응은 일관되게 성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들을 보면 참으로 민망하고 창피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소개해보면 한국 대통령 부인 김건희 얼굴 개축공사가 굉장하다. 한국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성형 상태가 위험하다. 마네킹이라고 생각된다. 섬뜩하고 부자연스럽다. 여기에 심지어 일본 국영방송에서 소개한 김건희는 줄리라는 이름으로 활락가의 호스티스로 일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컨텐츠까지 소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형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만 분명하게 윤석열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직하고 정확한 일본인들의 반응이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다바리 언론의 활약은 계속되는데요. 이 타겟으로 삼은 건 다름 아닌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이었습니다. 이 홍민성 기자 참 열일하고 다닙니다. 이번에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이 든 가방을 두고 명품 가방을 든 것 마냥 허영심과 사치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히려는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것도 김건희 찬양 기사와 같은 날 작성한 건데요. 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 씨가 흰색의 작은 미니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제품으로 현재 온라인에서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관세나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65만 원 선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조민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포르쉐를 문다느니 성적도 안 되는데 세브란스 피부과에 지원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들이 난무했었죠. 물론 재판을 통해 하나하나 허위 사실임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30이 넘어간 여성이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허영과 사치에 빠진 겁니까? 이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악의적인 뉘앙스의 기사를 작성하는데 이 수천만 원짜리 귀금속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김건희 앞에서 누가 무슨 허영과 사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주가 조작해서 돈 벌고 잔고 증명서 위조해서 돈 벌고 불법 요양급여 수령해서 돈 벌어도 사위 하나 잘 둔 덕에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 들고 벤츠 S클래스 타고 그리고 재판받으러 다니던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겁니까? 이 홍 기자의 기사 작성 의도는 파악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기사를 쓰면서 정녕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세상은 곧 바뀝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권력도 영원하지 않은데 그 권력의 기생에서 영원하길 바라는 이 어리석은 언론사와 기자들 지켜보겠습니다. 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22개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조사했던 모닝 컨설트라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한 이후부터 압도적으로 최하위 꼴찌의 기록을 수개월 동안 지속했었죠. 이 바로 직전의 조사 때도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조사에서 한국과 체코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20개국은 그대로 있고요. 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최장기 꼴찌 자리를 지킨 윤석열에 대한 어떤 격려의 의미로 예전 가요 톱10 골든컵처럼 명예퇴출을 시켜준 건지도 모르고요. 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수개월간 최하위를 다투던 사이였는데 이번 한일 회담 이후에 기시다는 일본 내에서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은 국내에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국힘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폭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착시, 왜곡된 보도, 또한 이를 근거로 한 비명계 반란도 이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갤럽 조사에서도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60%대로 나타나면서 이번 매국 친일 행각에 대한 분노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그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항상 높은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 또한 확고부동한 상태였다고 분석을 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 격차가 커지면 커졌지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이고 또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는 이 윤석열의 친일 행각 또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왜곡된 편파적인 여론조사에 마음 상하고 걱정했던 분들은 이제 그만 마음 편히 갖고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데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